자전거를 전달해드리고 나왔습니다. 횡성군에서 평생을 교복 장사를 하셨대요. 이제 지금은 나이도 지긋하시고 할리 오토바이도 타신다네요. 그분들이 저를 유튜브에서 보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번호 찾는데 한참 걸렸다고, 그 화면에다가 전화번호 쓱 지나가게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저는 아까 하던 강의 또 이어갈게요. 그래서 중앙구동과 허브모터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허브모터도 와트수가 있잖아요. 와트수도 있고, 뭐 전압도 36V니 48V니 그 차이가 나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지금은 전압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36V보다 48V 쓰는 모터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모터 안에는 가장 중요하게 코일과 자석이 들어있어요. 우리 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배우잖아요. 자석과 전기가 만나면 움직인다. 자석을 코일에다 대고 막 돌리면 전기가 나오고, 거꾸로 코일에 전기를 흘리면 자석이 움직이고, 그게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인데, 코일을 어떻게 감냐, 또 어느 정도 굵기의 코일을 감느냐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무게도 똑같은데, 어떤 거는 속도가 빠르고 또 어떤 건 좀 느리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바팡 허브모터에서는 그걸 뭐 코드 9, 코드 몇 번 해가지고 이게 고속 모터냐 저속 모터냐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36V라고 하더라도 코일에 감는 그 방법에 따라서 최대 회전수가 달라져요. 그걸 왜 다르게 하냐면, 물론 고속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니벨로 같이 바퀴가 작으면 MTB 2번 굴러갈 때 미니벨로는 3바퀴 굴러야 비슷하게 가거든. 그래서 바퀴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전수가 높아야 적당한 속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속 모터 저속 모터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초반에 고속 저토크 저속 고토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고속 모터는 힘이 약하겠네, 또 저속 모터는 힘은 느리지만 힘은 세겠네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는데, 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등판력이 좋다 라고 느끼는 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가냐, 등판력이 좋다, 힘이 세다, 이런 느낌이 착각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론적인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언덕을 빠르게 올라가냐, 아니면 고바위를 낑낑낑낑 하면서 올라가냐, 그리고 출발할 때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확 나가냐, 그런 느낌들이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큐백 모터 가지고 장사할 때 200rpm 짜리하고 320rpm 짜리하고 똑같은 자전거에 알맹이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고속 모터는 등판력이 약하다 그런 말들을 해서, 진짜 그런가 하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아니더라고. 고속 모터나 저속 모터나 뭐 등판력 느끼는 거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등판력을 좋게 하려면 코일 감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안에 유성기어라 그래가지고 그 감속 장치가 들어있거든요. 그 우리가 기어 변속하듯이 그 감속 장치의 크기, 그러니까 감속 비율이 달라져야
등판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앙구동 모터 체인링 크기에 따라서 등판력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저속 모터라고 등판력이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전압 얘기하다가 또 뭐 등판력 얘기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다시 전압 얘기로 돌아가서, 전압을 얘기하려면 그 전에 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제 우리가 금속 그 도체 안에는 마이너스 이온을 띤 전자라는 게 있어요. 전자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놈의 전자들은 도체의 외곽, 바깥으로 흐르려는 도체의 표면, 표면 전류라고 해서 표면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고, 그 전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이 많이 나요. 도체에서, 그 전선에서 열이 나. 전선뿐만이 아니라 회로 기판 그 컨트롤러 안에 있는 FET라는 그런 부품에서도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령 올라가다가 뭐 모터가 탔어, 컨트롤러가 뜨거워지더니 모터가 꺼졌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왜 평지에서는 안 꺼지는데 왜 언덕에서만 꺼지냐면, 평지에서는 전기를 많이 흘려보내도 고속주행을 하니까 바람을 계속 맞잖아요. 그래서 공랭이 돼요. 바람이 모터를, 컨트롤러를 식혀주는 거지. 근데 언덕에서는 속도가 안 나잖아요. 전기는 들이다 먹는데 속도는 안 나지, 바람도 못 받지. 그러니까 열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웃기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거든. 예를 들어서 10V 10A를 흘리면 10 곱하기 10 해서 100W가 돼요. 근데 10V 10A와 20V 5A, 그것도 100W잖아요. 그 힘은 같아. 근데 전류가 작죠. 근데 거꾸로 5V 20A를 흘리면 그것도 100W인데 전류는 크죠. 그래서 20V 5A보다 5V 20A가 전류가 4배예요. 전류가 4배니까 그만큼 열이 많이 나. 열 나는 거는 전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류가 얼마만큼 많이 흘러 들어가냐, 그거에 따라서 열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그래요. 그래서 바팡 중앙 모터 보면 350W는 36V용만 있고, 750W는 48V만 쓰고, 500W는 36V도 있고 48V도 있어요. 출력이 큰 모터일수록 전압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압이 올라가야 똑같은 힘을 낼 때 전류량이 줄어드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출력의 모터일 때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줄여야 고장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또 하나 설명할 게 생각났다. 근데 왜 헷갈리게 36V, 48V, 24V 왜 꼭 12의 배수로 하냐. 10V, 20V, 30V 하면은 계산하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지금도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승용차에는 12V가 들어가고 트럭에는 24V가 들어가요. 그 납 배터리가. 근데 니켈, 카드뮴, 리튬 이온 이런 배터리들이 개발되면서 셀 하나의 전압이 3.7V, 3.6V
그런 식으로 생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자전거가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 12V 납 배터리 2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24V를 만들어서 자전거에 연결해서 탔어요. 탔대요. 나도 그건 뭐 타본 적은 없어. 근데 납 배터리는 더럽게 무겁거든요. 물론 가격은 싸지만, 그리고 수명도 짧아. 근데 리튬 배터리가 나오면서, 리튬 배터리는 하나가 3.6V였단 말이야. 3.7V도 있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6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3.6V를 몇 개를 직렬을 해야 24V가 될까 해서 계산해 보니까 7개를 직렬로 했더니 비슷한 전압이 나왔어요. 그래서 24V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자전거를 구동시키다가 전압을 올리고 전류를 낮춰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10개를 직렬해서 36V 배터리를 만들고 36V용 모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가장 대중화됐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죠. 그 배터리, 그 전압이. 근데 좀 더 파워풀한 힘센 모터를 만들려다 보니까 전류량은 많이 올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전압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개 직렬해서 24V 쓰다가 10개 직렬해서 36V를 쓰다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리려니까 또 3개를 더 해서 13개를 직렬해서 48V 그 12씩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또 전압의 배터리의 전압은 만충 전압과 공칭 전압이 있는데 배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전압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처음 충전했을 때에 비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전압이 슬금슬금 내려가요. 리튬이온 셀 하나가 완전히 충전하면 4.2V에서 시작을 해서 사용할수록 점점 내려가서 2.5V까지 이제 스펙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2.8V, 한 3.0V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뭐 바닥이라 힘이 없어요. 만충과 바닥과의 중간 지점, 그때를 공칭 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이제 3.6 아니면 3.7 그렇거든. 그래서 10개를 직렬하면 42V 배터리라고 안 하고 36V 배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AA 건전지, 그것도 새 거 사가지고 딱 깠을 때나 1.5V지 조금 쓰다 보면 점점 내려가요, 전압이. 모든 전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커리큘럼 정해놓고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아답터하고 충전기는 달라요. 전기자전거용 배터리는 아답터를 쓰는 게 아니라 충전기를 쓰죠. 똑같은 전압일 때 충전기가 아답터보다 훨씬 비싸요. 왜 그러냐면 충전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게 36V용 충전기다 그러면 걔는 최대 충전 전압이 42V거든요 배터리에 딱 연결을 하면 상대방 배터리의 상태를 봐. 얘가 전기를 다 써서 지금 막 한 30V 밖에 안 된다. 근데 42V로 막 때려놓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30V보다 조금 높게, 좀 올라오면 또 조금 높게 점점 전압을 살살 올려가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CCCV 구간이라고 해서 그때는 전기를 조금씩 넣어서 차곡차곡 채워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기가 더 비싼 거고, 아답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답터는 상대방 상태가 뭐 어떻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정한 전압을 계속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48V가 36V 모터보다 힘이 세냐, 속도가 빠르냐,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48V의 저속 모터를 꽂는 것보다 36V의 고속 모터를 꽂는 게 더 속도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모터에다가 똑같은 모터와 똑같은 컨트롤러에
36V도 꽂아보고 48V도 꽂아보고 이랬을 때, 단 그 컨트롤러가 그 입력 전압 범위가 넓었을 때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에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 48V가 36V보다 전압이 30% 정도 높잖아요. 속도도 30% 딱 그만큼 빨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오버클럭이라 그래가지고, 오버클럭은 사실 컴퓨터 CPU에 쓰던 용어인데 36V, 그러니까 10개 직렬한 36V형 모터에다가 11개를 직렬해가지고 전압을 조금만 높이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렇게들 그 매니아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상태로 언덕에서 무리하면은 모터가 탔지. 이제 우리가 모터가 탔다, 뭐 코일이 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코일은 구리선이거든요. 구리는 금속인데 금속에는 불이 안 붙는데 그게 어떻게 타? 그 구리가 타는 게 아니라 그 구리선 표면에는 에나멜이라는 물질로 씌워서 절연을 시키거든요. 막 코일을 막 감겨 있는데 옆에 거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게 전기가 통하면 안 되니까 에나멜 코팅을 해서 절연을 시켜주는데, 전류가 많이 들어가고 냉각이 안 되면 그 구리선 내부에 전자 알갱이들이 막 많은 것들이 움직이다가 병목 현상 때문에 전자 알갱이들끼리 부딪히면서 마찰열이 생겨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거든.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뜨끈뜨끈해져서 에나멜 코팅제가 홀라당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모터 까보면은 구리선이 막 시커멓게 돼 있다고요. 그게 타면서 그 코일끼리 서로 합선이 돼가지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도 안 막히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네. 그리고 또 뭘 설명드릴까? 나도 빨리 1000명이 넘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야 실시간으로 댓글로 질문하면 거기다 답변해주고 그럴 텐데 아직 500명 밖에 안 돼서. 그리고 배터리의 출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리튬 이온 셀은 우리 건전지처럼 생긴 이 손가락만한 거 18650 이라는 셀을 많이 사용하는데, 18650의 의미는 18mm 65mm. 그러니까 요 셀 하나가 이 외경 지름이죠. 굵기라 그래야 되나? 그게 18mm. 그 다음에 높이는 65mm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거기에는 이제 전압은 셀 종류에 상관없이 다 3.7 아니면 3.6이고 안에 담을 수 있는 전류량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뭐 2600mm, 어떤 건 2900, 어떤 건 뭐 3500 밀리암페어 아워인데 그냥 3.5라 그러지 왜 3500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좀 많아 보이려고 그랬는지. 그 셀 하나에 어떤 거는 3000mm 짜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방전율이라고 있어요. 방전율 설명하기 전에 H 단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A가 있고 AH가 있죠. 그 와트를 표시하는 W가 있고 와트 아워라고 하는 WH가 있어요. 근데 전압은 V만 있지 VH는 없어요. 그거는 누적이 아니니까. 그 뒤에 붙는 소문자 H는 아워의 약자야. 아워, HAUR. 시간, 1시간. 그래서 10A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전류량을 뜻하는 거고, 지금 10A만큼 흘러가고 있어 뜻이고, 10A다 그러면 1시간 동안 10A가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터리가 얘는 36V 10A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10Ah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순간적인 전류 10A를
1시간 동안 흘릴 수 있다. 그 용량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10Ah는 10A를 1시간 동안 흐르는데, 만약에 그거를 5A씩 쓴다. 그러면 몇 시간이나 흘러갈까요? 그렇죠. 2시간 동안 흘러가죠. 절반밖에 안 썼으니까. 1A씩 쓰면 10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20A 속도로 뽑아 먹겠다. 그러면 30분밖에 못 쓰죠. 40A로 뽑아 먹으면 15분 만에 끝나요. 근데 그거를 40, 50, 60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뽑으면 배터리가 맛이 가버려. 바로 고장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거를 방전율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단위는 C라고 해요. 연속 방전율 3C, 연속 방전율 2C, 뭐 10C, 순간 최대 방전율 뭐 몇 C, 그렇게 스펙 시트에 나오는데,